안녕하세요. 플래나 라이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재활의학 전문의 김기환입니다. 약물이나 주사를 맞고도 여전히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클리닉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면 저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매일 밤 3분 동안 IEC 아어미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3일 만에 허리와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5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며 배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통증과 고통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 마복기를 시작할 때 무릎에 통증이 생겨서 쉬어야 한다면?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프나요? 많은 의사들이 이것을 단지 노화의 반응으로 보고 약물과 주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통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느끼시면 실망감과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공유할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를 모른 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하루 5분씩 특정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이는 제가 제 클리닉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직접 확인한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환자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0세 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50대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팔을 들거나 머리를 감을 때마다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져서 잠을 자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어깨 통증으로 인해 자세가 구부정해졌고, 이로 인해 허리와 무릎에도 통증이 생겼습니다. 이 씨는 여러 병원을 찾아가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알게 된 지인의 추천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을 평가한 후 저는 단순히 어깨를 마사지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그가 허벅지 앞부분을 마사지하면 자세를 교정하고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 허벅지 마사지로 어깨와 무릎 통증 완화하기. 처음에는 허벅지 마사지만으로 다른 부위의 통증이 완화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던 이 씨는 방법이 간단해 보여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약 5분씩 허벅지 앞부분을 마사지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 후 팔을 들 때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팔을 들 때 통증과 소리가 사라졌고, 어깨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놀랍게도 허리와 무릎 통증도 개선되었습니다. 매일 마사지를 하면서 이 씨는 자신의 몸에서 긴장된 부위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예방적인 건강 관리와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생활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주변의 관절 통증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공유했고, 모두가 그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는 그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저를 신뢰하고 꾸준히 치료에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사와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허벅지 앞부분의 근육이 긴장되면
골반과 허리가 앞으로 기울어져 허리, 무릎, 어깨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부위를 마사지함으로써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골반과 무릎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며 그 결과 허리, 무릎, 어깨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이이중 관절 근육으로 알려져 있으며 허리와 무릎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처음 마사지할 때는 약간의 둔한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마사지를 하면 근육이 이완되며 통증이 점차 감소합니다. 과도한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적당한 압력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술을 시도해보고 매일 밤 5분씩 일주일 동안 마사지를 해보세요.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허벅지 앞쪽에 있는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전신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의 박신 씨는 50대 이후로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 10분만 가만히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 충격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식당 매출보다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그는 침 치료, 물리 치료, 심지어 스팀 치료까지 시도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박신 씨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박 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몸을 심하게 굽힌 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겨우 걷는 상태였습니다. MRI와 다른 검사를 분석한 후 저는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더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자극해야 하느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발바닥에는 척추를 포함한 여러 신체 부위와 연결된 반사점이 있으며 이 부위를 자극하면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부터 박신 씨는 하루에 2~3번씩 차분하고 집중하여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위와 뒤꿈치 근처의 지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그는 아침에 훨씬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었고 허리의 뻣뻣함도 줄어들며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걸음걸이가 더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는 거의 지팡이가 필요 없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혈액순환 개선과 걸을 때의 자세 교정이 그의 경우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 듯했습니다. 현재 박신 씨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복부 강화 운동으로 통증을 관리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수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지금은 자신과 비슷한 통증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 마사지는 무릎, 허리, 엉덩이 등 다양한 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에는 수많은 에너지 포인트, 즉 인체의 균형과 관련된 경락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대부터 이러한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효과 덕분에 지압 기능이 내장된 신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바닥을 자극하면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주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 같은 발 마사지는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의료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환자 중 발 마사지를 받은 사람들은 통증이 덜하고 진통제를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발 마사지의 진통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극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무릎을 굽히고 손으로 발바닥을 잡는 자세가 좋습니다.
만약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한 번에 한 발씩 마사지를 하며 몸을 잘 지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발바닥 전체에 균일하게 압력을 가하세요. 원을 그리듯 문지르며 특히 아치가 있는 발바닥에 가장 움푹 들어간 중심 부위에 집중합니다. 이 부위를 누르면 혈액순환이 자극되며 시원한 느낌의 통증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를 때 통증이 심하다면 압력을 줄이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발바닥의 모든 부위를 빠짐없이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를 때 예민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곳은 종종 신체 다른 부위와 연결된 지점이므로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자극해 주세요. 각 발에 1에서 2분 정도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반대쪽 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세요. 손으로 발바닥을 누르기 어렵다면 작은 공이나 마사지 전용 도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바닥에 놓고 발로 굴리면 간편하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와 염증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단순한 발 마사지만으로도 관절 통증이나 전신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무릎 등 하체 관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됩니다. 하지만 주의도 필요합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 등으로 감각이 둔해진 경우에는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해야 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무릎 뒤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시 눈에 띄는 진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72세 조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공장에서 서서 일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40대 무렵부터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70대에 이르러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순간 조 씨에게 무릎 수술이 권유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악화되어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리치료, 진통제, 다양한 병원에서의 주사치료 등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효과는 고작 며칠간 지속되는 데 그쳤습니다. 그때 조 씨는 저를 찾아왔고 저는 하루 3번 무릎 뒤쪽을 마사지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잠들기 전 매일 밤 약 5분 정도 무릎 뒤의 오목한 부위를 부드럽게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처음으로 통증 완화를 느낀 부위는 무릎이 아니라 허리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구부정하게 일하는 바람에 허리 통증이 매우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뒤쪽을 일주일간 마사지한 후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가 끝날 무렵에는 40년 넘게 그를 괴롭혀 온 만성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조 씨는 처음엔 무릎 문제로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던 허리 통증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검사에서는 무릎의 염증이 줄어든 것은 물론 허리 근육의 긴장도 완화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몸 뒤쪽을 따라 흐르는 에너지 경로가 있으며 무릎 뒤쪽을 자극하면 허리부터 발까지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조 씨는 주 3회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지팡이나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웃 친구들과 함께 저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년간 복용하던 진통제를 마침내 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뒤쪽의 이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는 무릎을 살짝 굽혔을 때 생기는 오목한 부위로 접히는 중심 부분에 위치합니다. 전통 동양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별표 위중혈, 위이즈홍, 위중, 별표이라고 부르며
허리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중혈을 자극하면 방광경이라는 경락이 활성화되며 이는 몸 뒤쪽을 따라 허리까지 이어집니다. 이 경락이 자극되면 허리 부위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어 통증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이 있지만 허리를 직접 마사지하기 어렵다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무릎 뒤쪽에 가벼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무릎 뒤를 어떻게 마사지하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살짝 구부리세요. 그러면 무릎 뒤에 자연스럽게 접히는 부위가 생기는데 우리가 자극하고자 하는 지점은 그 접힌 부분의 가장 오목한 중앙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았을 때 두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닿는 곳, 바로 그곳이 집중할 지점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그 지점에 약 2에서 3초간 부드럽고 안정된 압력을 주세요. 이때 압력은 결코 아프지 않도록 단지 편안하게 하나, 둘, 셋을 셀 수 있을 정도로만 주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압력을 풀며 몸의 혈류 반응을 느껴보세요. 이 눌렀다 풀었다 하는 과정을 5에서 7회 반복하세요. 너무 세게 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같은 방법을 반대쪽 다리에도 적용합니다. 이런 자극은 특히 디스크로 인해 다리 통증을 겪는 사람, 혹은 오랜 시간 서 있는 일로 인해 허리와 하체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 방법은 안전한 편이지만 무릎 뒤쪽에 심한 통증이 있다면 세게 누르지 말고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부위는 무릎 통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걷는 활동 후에 지압을 해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관절에 심한 염증이 있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마사지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밤 단 5분 동안 이 부위를 마사지하는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허리와 무릎 통증을 눈에 띄게 완화할 수 있으며 기대보다 빠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효과는 분명하지만 집에서 이 마사지를 시도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절대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강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누르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살짝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통증이 심하다면 압력을 약하게 조절하세요. 이 마사지는 부드럽게 뼈나 돌출된 관절이 아닌 부드러운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므로 특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마사지를 하기 전에는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손 마사지나 따뜻한 수건을 활용해 근육을 데워주세요. 찬 근육에 직접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사지에서는 호흡을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고 깊게 호흡하세요. 내쉴 때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마사지를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각 부위에 1에서 2분씩 하루 10회 반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할 필요는 없지만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세요. 또한 여섯 번째 건강 고려사항도 잊지 마세요. 관절염이나 열이 있다면 마사지를 하기보다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인공관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마사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골다공증이 심한 분은 압력을 세게 주는 마사지를 피해야 합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 몸의 변화를 느껴보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폐물 배출을 도와 마사지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마사지 방법들과 이 실천들을 함께 병행한다면 훨씬 더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고
가볍게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이 추가적인 운동은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에 있어서는 염분이 많고 가공된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40년에 걸쳐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경험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 변화를 실천하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회복하더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방법들은 단 5분만 투자해도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쪽, 발 옆쪽을 매일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사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해당 부위를 가볍게 문지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근육에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사지를 할 때는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이완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각 부위에 12분씩 하루에 510회 반복해 주세요. 오래 할 필요는 없지만 과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열이 있는 경우 마사지를 하기보다는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았거나 관절에 인공 삽입물이 있는 경우 마사지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심각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압박 마사지를 피해야 합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마사지를 통한 회복 효과를 높여줍니다. 이런 습관들을 앞서 소개한 마사지 방법과 함께 실천하면 더 빠르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고 이어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잠들기 전 따뜻한 샤워는 근육 이완과 수면 질 향상에 효과적이며 염분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 회복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40년 가까이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사람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하루 단 5분 투자만으로도 통증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쪽, 발 옆쪽을 매일 마사지해 보세요.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 2주 후면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관절 건강, 전반적인 건강, 더 활동적이고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 더 나은 노후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균형 잡힌 삶, 활력, 장수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